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요 며칠 조카 이야기를 듣고 걱정도 많이 되고 어디에 물어볼 곳이 없어 이것저것 검색해보는데 정보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조카는 7세이고 어린이집을 다니다 올해 유치원에 입학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낯을 좀 가리는 편이긴 했지만 가족들과 있으면 말도 잘하고 명량한 모습을 보여 잘 성장하고 있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치원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데 아이가 낯선 환경, 낯선 사람 앞에선 너무 경직되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했대요. 그래서 외부기관 견학 가면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간 가족들 또는 만 2세부터 다녔던 어린이집 등 익숙한 곳 위주로 다녔어서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게 된 거죠. 아이 아빠는 혹시 선택적 항구증이 아닌지 걱정된다 하는데 인근 대학병원에 전화해보니 대기가 길다고 하고 소아정신건강의학과를 가서 검사를 해야 할지 심리상담센터를 가도 될지 어떤 검사가 필요할지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부모님이 어떤 대화나 행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선택적 항구증이 의심이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선택적 항구증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선택적 항구증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기에 아예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을 아예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집에서는 뭐 어떤 문제도 뭐 알아채지 못할 만큼 얘기도 잘하고 밝고 명랑하게 잘 지내는 것 같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잘 지냈고 이제 유치원에 가면서 약간 불안하거나 낯선 환경이 있었고 게다가 이제 외부 낯선 환경에 갈 때 긴장을 많이 해서 더 말을 안 한다. 이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적 항구증까지 보기는 어렵고요.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나 긴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낯익은 곳에서는 잘하니까 이 친구가 원래 말을 못하거나 사회적인 거나 뭐 소통이나 이런 못하는 친구는 아니고요. 그런데 낯선 곳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낮출 거냐 왜 그렇게 과도하게 낯선 곳에 대한 긴장감을 갖게 되느냐 그 원인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직 그렇게 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7살.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사실 부모님이나 주변 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낯선 곳에 갔을 때 뭐 이렇게 보호자분이 좀 긴장을 많이 하시는 편인지 그게 알게 모르게 아이한테도 다 전달이 되거든요. 엄마가 긴장을 많이 하면 그리고 좀 어려워하고 사람 많은 곳이나 낯선 상황에서 그러면 그 긴장감이 아이한테 다 전달되기 때문에 아이도 그런 것을 이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와 이제 그 보호자분들이 낯익은 공간을 벗어나서 새로운 낯선 곳에서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냐.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작게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낯선 곳에 대한 불안을 차츰차츰 낮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이나 공포, 이렇게 긴장을 과도하게 하고 있으면 약간 공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불안이나 공포를 없애려면 노출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환경에 너무 갑자기 확 가면은 더 긴장하고요. 조금씩 시간과 양을 익숙한 곳에서 뭐 예를 들어 익숙한 우리 아파트 익숙한데 바로 옆 동네 놀이터에서 놀아보던가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버스 타고 조금만 더 가보던가 이렇게 약간씩 노출을 늘리면서 아이가 긴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살펴보면서 낯선 곳에서도 재밌게 놀 수 있게 낯선 사람 만나도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게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뭐 검사를 막 받으시거나 상담까지는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노력을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마음가짐을 강하게 해야 돼요. 아이랑 같이 낯선 곳은 재밌는 곳, 새로운 곳, 신나는 곳이라는 생각을 부모님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재밌는 거 하러 갈까? 신나는 거 하러 갈까? 해서 진짜 신나게 요만큼 하고 오는 거 그런 게 이제 익숙해지면서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없어질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딸아이도 좀 낯선 환경, 낯선 사람 앞에서는 말을 좀 안 해요.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잠깐 봤다가 기간이 좀 길게 못 봤다가 다시 보면 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환경을 조금씩 노출해주면 어느 순간 이제 본인이 좀 이곳이 편안하다, 이 사람이 나한테 편안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마음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아이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집이 너무 편한 거예요. 부모님이나 집이나 이게 너무 잘해주고 잘 맞춰주시고 집이 너무 편하면 사실 낯선 곳에 그렇게 다 맞춰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 이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럴수록 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더 당황하거나 더 긴장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집이 되게 편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낯선 사람 한 명씩 만나는 연습, 조금 낯선 곳에 가보시는 연습 이런 거를 같이 하시면 네. 다행히 선택적 항구증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좀 아이랑 낯선 곳을 좀 돌아다니면서 아이한테 낯선 곳도 즐거운 곳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면서 차츰차츰 아이를 이제 네. 좀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 아이가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른 데는 이제 상담센터나 다른 데 데려가 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은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스스로 낯선 곳에 가는 즐거움, 그리고 뭐 하다못해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예쁜 과자 파는데 뭐 빵 파는데 예쁘고 신기하고 좋은 게 많잖아요. 네네. 와, 낯선 곳에, 새로운 곳에 갔는데, 이렇게 예쁜 게 많네, 좋은 게 많네. 아니면 장난감 가게, 새로운 장난감 가게, 굉장히 좋죠. 네. 그런 낯선 곳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